저는 짐을 조금 실을 수 있고 보트를 호수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며 어쩌면 매일 출퇴근도 할 수 있는 소형 트럭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장 트럭 대부분이 소형 터보차저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구동계라 슬픕니다.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죠. 직분사와 터보차저가 엔진 수명을 단축한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꼭 사야 할 소형 트럭 3가지를 소개합니다. 다른 선택은 실수가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제 리스트에서 첫 번째 트럭은 아주 분명합니다. 강한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유명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터보 엔진을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신뢰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트럭은 가장 내구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소형 픽업 중 하나로 항상 제 리스트 상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토요타 타코마입니다. 아시다시피 24년에는 갑자기 2.4리터 터보 4기통 엔진이 나왔는데 그게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예전 V6 자연흡기 파워트레인들이 가진 확실한 내구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차량은 2021년식이지만 2020년부터 2023년형까지의 동일한 사양입니다. 엔진과 파워트레인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헤드라이트예요. 오프로드에서도 아주 견고합니다. 이런 조합과 플라스틱 팬더 플레어, 높은 지상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액세서리 덕분에 이 차량들은 리프트업이 가능하고 오프로드 주행도 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프와 타코마 중 어떤 차를 살지 고민합니다. 두 브랜드 모두 오프로드를 즐기는 이들이 선호하는 대표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이 차량들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험지에서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차량은 TRD 4륜구동 스포츠입니다. 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단순하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손잡이들을 보세요. 이 모델에는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V6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멋진 차고도 자랑하죠. 보세요, 리프 스프링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디서스펜션으로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차량들은 뒷부분에 코일 스프링을 써서 승차감은 좋지만 내구성은 낮습니다. 색상에 맞춘 멋진 손잡이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 차량의 보닛 아래에는 자연흡기 3.5리터 V6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약 278마력을 냅니다. 이 모든 파워는 6단 자동 변속기, 6단 수동 변속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변속기 덕분에 이 트럭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연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연비는 이 차의 강점이 아니지만 수십만 마일을 아무 문제 없이 고장 없이 달릴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진짜 장점입니다. 그리고 토요타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이 차를 5년이나 10년 동안 운전하다가 10년 후에 팔고 싶어도 여전히 대부분의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네, 약간 오래된 기술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 타코마의 기술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뒤처진 편입니다. 알다시피 멋진 그릴과 튼튼한 부품을 갖췄고 전반적으로 정말 놀라운 차들입니다. 또 이 차량들은 썬루프 등 다양한 편의 사양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차량들은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뒷유리 슬라이딩 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에서는 어떤 희생도 없이 거의 모든 고급 사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죠. 6,000파운드 이상의 견인력과 6단 자동 또는 수동 변속기 선택이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트럭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아무리 좋아도 주의해야 할 작은 문제들이 있다는 점은 말씀드려야겠죠. 여기 차량은 자주 움직이는 6단 자동 변속기 대신 실제로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선택이지만 자동 변속기도 잘 작동하고 신뢰성도 좋습니다. 많은 오너들이 변속기가 어떤 기어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변속 시 우유부단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잠시 후 반응합니다.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그냥 변속기가 아직 기다릴 거야, 아직 버티고 있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래밍 관련 문제들은 차량을 딜러에게 가져가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6단 자동 변속기는 이 트럭의 성능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6단 수동 변속기가 정답인 거죠. 또 다른 문제는 타이밍 커버에서 발생하는 오일 누유입니다. 여기 있는 일부 엔진들은 실제로 오일이 조금 셀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평생 한두 번 겪을 수 있는 문제로 1200, 1800달러 정도 비용이 들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15만 마일 주행 후 발생할 수 있고 이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터보차저 엔진이 없고 터보차저로 인한 열도 엔진 커버 아래 없습니다. 신경 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토륜 디퍼렌셜, 변속기, 그리고 엔진이 서로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은 서로 균형이 잘 맞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정말 오래 버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은 타쿠마 같은 토요타의 장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차로 보트를 호수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시도 같은 것도 끌 수 있고 이런저런 작은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짐을 적재함에 실을 수도 있고 이 차로 30만, 40만, 50만 마일까지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만 잘해주면 이 차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트럭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고의 트럭 3대를 약속드렸지만 특별히 한 대를 더 추가해서 보너스로 4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트럭입니다. 자연흡기 V6 엔진 이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닛산 프론티어는 실제로 이런 자연흡기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배기량이 가장 큰 엔진 중 하나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최신 프론티어는 변속기와 엔진 사이에 가장 최신의 일반적인 연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3.8리터 자연흡기 V6 엔진은 310마력의 출력을 내며 9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신 트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현대적인 기술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추가 크루캡 옵션, 알로이 휠, 멋진 테일라이트, 어느 정도 최신식 기술도 들어갔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 타쿠마처럼 범퍼에 작은 스텝가드도 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픽업 트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적재 용량에도 불구하고 이 트럭들은 5,000파운드가 넘는 견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보닛 아래 터보가 없는 건 이 트럭이 진짜 신예임을 의미합니다. 닛산 제품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만 솔직히 이것은 닛산이 만드는 최고의 제품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작은 터보, 4기통, 터보 3기통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이들은 효과가 입증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V6 엔진입니다. 이런 엔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예전 쉐보레 4.3리터 V6 기억나세요? 정말 최고였는데 없어진 게 아직도 아쉽습니다. 5.7 V8과 비슷했죠? 그 두 엔진은 GM이 없애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좋은 엔진을 없애는 가운데 닛산은 3.8리터 V6 엔진을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이 트럭은 정말 일군입니다. 편안하고 최신 기술도 적당히 적용되지만 과하지 않으며 대형 스크린도 없습니다. 숨겨진 햅틱이나 정전식 컨트롤이 잔뜩 들어간 대형 센터 콘솔도 없습니다. 그냥 버튼, 노블, 컨트롤, 내비게이션 6, 그리고 물론 9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걸 거의 찾아볼 수 없죠. 보세요. 헤드라이트도 아주 단순합니다. 저 안에 작은 전구만 교체하면 돼요. 정말 단순한 구성입니다. 아주 단순한 장비입니다. 뭔가 고장이 나도 그게 단순함의 매력이죠. 이런 차량, 프론티어의 진정한 의미가 단순함이며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만약 단순히 이동하고 주행거리를 쌓고 가끔씩 작은 짐을 나르고 가족을 태우고 다니면서 정비소에서 문제를 해결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도 신뢰성 있게 운전하고 싶다면 이런 트럭이 딱입니다. 이건 오늘날 시장 최고의 소형 트럭 중 하나입니다. GM은 터보맥스를 쓰죠. 터보 좋아하세요? 저는 디젤 아니면 픽업 트럭에선 별로입니다. 이건 터보가 없어요. 포드는요? 포드는 터보 엔진을 여러 모델과 레인저에도 적용하지만 이 트럭은 여전히 단순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트럭들을 제외합니다. 하지만 이 트럭은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실제로 몰아보면 정말 매력적이지만 몇 가지 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9 단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에 대해 불평합니다. 저속에서 약간 덜컥거리고 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죠. 이 부분은 많은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신뢰성보다는 주행감 문제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신뢰성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워터펌프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워터펌프를 소모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워터펌프를 장착하면 그 안에는 베어링도 있고 슬리브도 있고 그 안을 통과하는 유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때때로 워터펌프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베인과 베어링이 마모되면
결국 워터펌프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흔한 일입니다. 워터펌프가 있는데 그게 엔진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워터펌프는 체인으로 구동됩니다. 그래서 워터펌프에는 잠재적인 고장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워터펌프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에서 주로 잘 알려진 소모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정비사 친구들도 그중 한 명은 실제로 닛산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에 워터펌프가 조기에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흔한 문제는 아닙니다. 체인 구동 방식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워터펌프가 조기에 고장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수리나 교체 시 추가 공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AGB 6엔진은 터보, 내부 인터쿨러, 추가 배관이나 파이프가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선볼 수도 있습니다. 내 차 수리 권리도 따질 필요 없고 이 차는 문제 없습니다. 집 앞 진입로에서 혼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차량도 신뢰성 면에서 매우 강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가장 편안하고 승차감이 가장 부드러우며 실내도 단연코 가장 고급스럽고 실제로 운전할 때도 일반 승용차와 매우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차량은 혼다 리지라인입니다. 최신 세대는 2021년 출시되어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훌륭한 트럭으로 일상적인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차는 수십만 마일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경쟁 차량들은 전반적인 기능과 편안한 면에서 이 차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 차량들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트럭들처럼 트럭 같은 주행감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트럭들은 레더 프레임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은 실제로 유니바디 구조이기 때문에 승용차나 미니밴 혹은 소형 경량 SUV처럼 주행감이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견인에는 덜 적합할 수 있지만 더 부드러운 승차감과 일상 운전에는 더 적합합니다. 저는 핫리지, 리지라인의 새 외관이 정말 좋습니다. 원래 모델은 뒤쪽이 약간 이상하게 경사진 형태였고 사람들이 예전 리지라인의 확장 캐노피를 달았을 때는 정말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신 세대에서는 정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멋진 그릴이 장착되고 블랙 에디션이 기능과 외관을 더 높였습니다. 이 트럭은 정말 아름답고 기능도 뛰어납니다. 확실히 이전에 언급했던 차량들보다 훨씬 더 하이테크한 타입의 차량이자 트럭입니다. 네, 이런 부품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좋죠. 차체 패널에 돌이 튀는 걸 막아줍니다. 하이글로스 휠과 미러도 있지만 역시 블랙 에디션의 매력이 돋보입니다. 터치 한 번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어서 그 디자인 언어에 어느 정도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트럭입니다. 이 트럭 뒤쪽에는 이런 멋진 확장 기능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리어 슬라이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플라스틱 인서트도 있네요. 그래서 박스라이너를 스프레이로 칠하는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멋진 드롭다운 핸들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혼다 마이리지 라인은 정말 훌륭한 차량입니다. 물론 이렇게 멋진 크롬 머플러 팁도 있습니다. 이게 트럭을 우리가 방금 얘기한 다른 두 차량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게 해줍니다. 물론 이 차량으로도 약간의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5,000파운드 견인 능력 덕분에 작은 보트나 정원용 잔디까기 아니면 시드 같은 것들 또는 다른 정원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들도 이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다재다능한 차량이고 물론 일상운전에도 적합합니다. 이 차량에는 280마력의 3.5리터 V6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9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사양입니다. 이 차량들은 모두 사륜 구동이고 그 J35 엔진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강력하고 토크도 좋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VCM, 즉 가변 실린더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GM 5.3 엔진의 실린더 비활성화와 비슷하며 그때도 리프터 고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갑자기 배기구에서 오일 소모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마모와 손상도 보이기 시작하죠. 차량이 예전만큼 잘 달리지 않는 이유는 가변 실린더 관리 시스템이 배출가스와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지만 결국 이런 부분에서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없고 걱정할 일도 드뭅니다. 단, 주행거리가 매우 많지 않다면요. 그렇긴 하지만 엔진 하단부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초계형 J35 엔진 중 일부에는 큰 리콜 문제가 있었는데 로드 베어링 고장과 가공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드 베어링 커넥팅 로드 자체,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샤프트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엔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한된 수량과 특정 배치에서만 발생해 실제로 어떤 차량이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NHTSA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리지라인에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큐라 MDX 같은 차량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혼다 오디세이와 3.5리터 V6 엔진을 사용하는 다양한 차량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량들이 리콜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리콜 내역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이 엔진은 튼튼하고 자동 변속기도 뛰어나며 유니바디 플랫폼 덕에 승차감이 부드럽습니다. 저는 이런 차량과 외관, 소리가 모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조사해서 제대로 된 차량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금요일 오후에 만들어진 차는 사지 마세요. 결국 터보가 아닌 최고의 소형 픽업 트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매우 신뢰받는 차량입니다. 모두가 하이브리드와 터보로 가고 있을 때 혼다는 단순하게 V6 엔진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너스를 약속드렸죠. 바로 포드 매버릭입니다. 이 차량은 2.5리터 4기통 자연흡기 엔진만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는데 터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엔진은 마쓰다에서 유래된 것이죠. 이 엔진은 마쓰다 엔진은 아니지만 예전 마쓰다 차량의 에킨슨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 포드만의 색깔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터보가 전혀 없고 자연흡기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한 제품입니다. 만약 더 작고 가벼우면서 집 주변의 간단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매버릭 하이브리드가 당신에게 딱 맞는 차량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터보 에코부스트 매버릭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드 매버릭이 기본적으로 더 작고 가벼운 유니바디 플랫폼 차량이라는 점은 본격적이고 무거운 견인에는 그다지 신뢰감을 주지 않습니다. 더 작고 가벼운 차량을 원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면 이 차는 시장에서 최악은 아니며 여전히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합니다. 더 다양한 추천과 선택지를 원하신다면 해당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고급 차량을 찾는 분들은 그 차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곧 다시 뵙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